안녕하세요. 저희는 불안, 우울 완화와 회복 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 두 번째, 프로그램에 쓰인 주요 개념 및 이론. 세 번째,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 및 내용. 네 번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와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의 대상입니다. 저희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와는 다른 자유로움에 따르는 책임, 진로에 대한 고민, 덩달아 취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 연인, 친구, 선배 등의 대인관계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부정정서가 발생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우울,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대상자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7년의 우울증 환자와 2021년의 우울증 환자의 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40대 이상은 수치의 변화가 미약하지만 30대 이하,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2017년 대략 8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의 숫자에 비해 127%나 증가한 대략 18만 명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울,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저희는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욱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불안, 우울 완화에 회복 탄력성이 큰 요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주목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서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원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불안, 우울 상태에 있을 때 괜찮아와 같은 메시지로 스스로를 불안, 우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대표적으로 큰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요소를 둘 다 넣었는데 그 중에 특히 자기 조절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불안, 우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찾다가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자기는 무능력하고 열등하며 언제나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실제의 모습과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안장애의 경우 두려움이 고착되어 합리적 인지 처리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판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지치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많은 우울 불안 치료 프로그램들이 인지행동 치료를 활용하고 있고 또 그 효과도 입증되었기에 이 이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프로그램의 모형입니다. 저희는 부정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인식, 대처 방식으로 합리적 정서와 행동으로 이끌고자 할 것이고 더불어 합리적 정서와 행동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회기가 끝났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부정정서 완화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환승정서로 뜻은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환승한다 라는 뜻입니다. 목적은 불안, 우울 완화와 그로 인한 회복 탄력성 상승이며 상세하게 목표는 부정감정을 줄이고 자기 수용을 증진한다.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와 타인을 이해한다. 부정감정을 줄여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6명으로 잡고 있으며 회기는 총 7회기로 첫 1에서 4회기까지는 정서인식을 중점으로 5에서 7회기까지는 행동 실천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1회기 프로그램 목표입니다.
1회기는 무엇보다 집단원들과의 라포 형성에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도입으로는 프로그램 소개가 있으며 참여자가 학습하여 검사에 지장이 없게끔 사전 심리검사를 미리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전개로는 너의 이름은 활동과 마시멜로 탑쌓기 게임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기대 나누기, 서약서 쓰기가 있습니다. 1회기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검사로는 소요시간이 짧고 타당도가 높은 베개의 우울척도와 불안척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너의 이름은 이라는 활동을 시행하는데요. 저희가 명찰을 나누어 준 뒤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닉네임을 만들게 합니다. 이에 기대하는 효과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타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마시멜로우 탑쌓기 게임이 있습니다. 파스타면과 마시멜로우를 사용해서 제한 시간 내에 누가 더 높이 쌓는지 대결하는 게임이며 3대3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협력 게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돕고자 했습니다. 2회기 활동입니다. 이번 회기의 목표는 일상에서 불안과 우울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과 그런 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명료화하고자 했습니다. 2회기의 맥락은 활동 소개, 감정카드 활동, 그리고 소감 나누기와 질의응답, 다음 활동 안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회기의 주요 활동인 감정카드입니다. 카드라는 논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에 이 활동을 넣게 되었습니다.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카드를 추론하는 게임,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정 뽑기와 이유 말하기, 그리고 감정 카드와 행동 카드를 활용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했던 행동 연결하기, 내가 느낀 감정을 새로운 행동과 연결해 보기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로는 감정 카드를 통해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시각화함으로 더욱 원활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새로운 행동으로 해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3회기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회기를 통해 불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3회기는 환승정사 내면화 프로그램으로서 다시 말해 불안 감정을 재구조화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활동은 불안 감정 색종이 풍차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은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와 그에 관해 본인이 느끼는 생각, 행동 양식을 적고 자름으로써 정서를 인지하고 활동 방식은 3가지 절차를 따릅니다. 우선 A4 용지 속 풍차의 타원 모양 위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해 적어봅니다. 그 다음 풍차의 날개에 과거 불안 상황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과 감정을 적습니다. 풍차 날개가 4개라면 한 날개에는 행동 1을, 다른 날개에는 행동 2를, 세 번째 날개에는 감정 1을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풍차 날개 위에 색종이를 덧붙여 그 행동을 대신할 적응적 행동과 감정들을 적게 합니다. 이 단계는 불안 감정을 적응적 행동으로 재구조화하는 이 활동의 핵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질 조짐이 보이자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불안 상황을 풍차 타원 모양에 적습니다. 제가 언급한 예시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는 남자친구의 일상에 집착한다가 나올 수 있고 감정으로는 수치스럽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행동 양식 1개와 감정 양식 1개가 두 번째 단계에서 풍차 날개에 각각 적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구조화이겠죠. 행동 영역으로 적은 남자친구의 일상에 집착한다 위에 남자친구의 일상을 존중한다를 적은 색종이를 덧대어 붙이고 감정 영역으로 적은 수치스럽다 위에
그래도 나는 사랑스럽다를 덧대어 붙임으로써 불안을 재구조화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얻는 기대 효과는 내담자가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 적응적 행동 방안을 적고 붙임으로써 내면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회기가 갖는 목표로는 1. 일상을 방해하는 자신의 우울 정서에 대해 인식한다. 2. 긍정적 마음 자세를 만듦으로써 우울 완화법을 습득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회기 프로그램명은 바이바이 마이 블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간략히 말해 우울 인식 및 대처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활동으로는 뇌 표정, 뇌 구조 그리기, 그리고 감사하기로 기획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뇌 표정, 뇌 구조 그리기는 우울 상황에서 일어나는 표정과 뇌 구조를 그려봄으로써 선행 사건과 감정을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신의 우울 상황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로 활동지에 그 상황에 처한 나의 표정을 상상하여 그려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들을 뇌 구조에 적어보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전체적인 나의 우울 도식을 확인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지 도식을 그림으로 확인하고 객관화할 수 있으며 또한 비합리적 사고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감사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감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어난 좋은 일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자주 멈춰서 그 가치를 인정하면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나, 타인, 물건, 환경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적으며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심리적 안정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감사를 찾아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의 시상하부가 활성화되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상승합니다. 그리하여 내 몸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맛보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됨으로써 감사회로가 형성되므로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회기입니다. 이 회기의 목표는 1. 재구조화된 행동 양식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 마음 챙김 기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적 치료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입니다. 프로그램명은 토닥토닥 내 마음으로 자기조절과 재구조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5회기에서부터는 실천적인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행복 자원 만들기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의 근거가 되어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행동 지침들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나를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적어봅니다. 그 다음 나를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을 사람들과 공유하여 행복 자원 목록을 확장시키는 활동을 마칩니다. 감정 조절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임을 전달하는 것이 강조점이며 이러한 행동 지침들은 아주 작고 아주 쉽고 되도록 언제나 가능하며 큰 돈이 들지 않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마음챙김 기법으로 424 심호흡입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호흡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존스 홉킨스 대학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님의 호흡법을 차용하였습니다. 4초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2초간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조금은 안정이 취해지면 자신의 몸을 면서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그 다음 바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중 가장 작은 것을 찾습니다. 바닥 또는 천장의 점과 같은 것들을 세는 거죠.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부정 감정에 압도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회기는 그래서 그랬구나 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감적 대화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인 대화법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MBTI 반대로 말해봐요 라는 활동으로 공감적 대화를 이끄는 활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의 MBTI와 반대 유형이 되어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소통과 공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표 초반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부정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의 주 목적이면서 이를 위해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는데요. 또 이를 위해 자기조절 능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활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인관계 능력 중 공감적 대화 향상을 극대화시킨 활동입니다. 공감적 대화의 장점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고정관념 대상에 대한 부적 태도 완화,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반응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인의 MBTI와 반대 유형의 관점으로 대화하면서 공감적 대화법을 실천하고 부정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회기입니다. 이 회기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우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인지도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회기명은 삐빅 환승입니다로 4호 심리검사 실시와 나만의 10개명 만들기 활동으로 기획해보았습니다. 주요 활동은 총 2건입니다. 우선 4호 심리검사는 1회기와 동일하게 100의 우울 척도와 불안 척도 검사,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 검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불안과 우울 척도, 회복 탄력성 지수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랜드를 이용한 나만의 10개명 만들기 활동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통해 인지된 내면의 불안과 우울을 자신만의 10가지 대처법으로 집약하여 표현해내는 활동입니다. 자기 가랜드에 적힐 계명 중 예시를 들자면 스스로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말해주기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지금까지 활동을 진행해오면서 학습된 것들을 실천의 영역으로 이끌어낸다는 것과 결과물로 만들어진 가랜드를 보며 습관적 불안과 우울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저희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경험을 통해 불안과 우울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한다. 세 번째, 긍정 감정을 늘려 회복 탄력성을 증진한다. 네 번째, 비합리적 신념을 인지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안 우울 완화 프로그램 환승 정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